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외부 음식과 술을 주요 피의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검사와 연어 회덮밥과 초밥을 먹고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신 구체적인 정황을 법무부가 확인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외부 음식을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면 지금 제가 1심에서 처벌받은 모든 내용들이 다 상쇄되고 보석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본인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검찰청으로 불러 각종 음식과 술을 주며 특정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압박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도 나서서 의혹 제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다 한 방에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하고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이런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그냥 있는 징계 사안이나 잘못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게. 이에 검찰이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적 없다며 강하게 반박하면서 의혹은 유야무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 조사를 지시했고, 지난 한 달간 당시 개호교도관 등 관련 인물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 외부 음식물과 술이 반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 공범들이 담당 검사와 저녁으로 연어 회덮밥과 초밥을 먹고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셨다는 매우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겁니다. 법무부는 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일부는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검토 중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자, 저 사건이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작과 회유가 있었느냐, 이 의혹이 지금 새롭게 지금 대두가 된 거잖아요. 그럼 원래 이제 그런 의심은 있었는데 확인이 된 게 지금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연어회 술 파티가 실제로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뭐 이거 관련해서 지금 그 계속 다루셨잖아요. 네네. 간단하게 좀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그 문제가 된 건지 한번 좀 얘기를 주시는 게 어떨까요? 우선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23년 1월 초에 국내로 송환이 돼요. 네, 송환이 되고 나서 1, 2월 지나서 바로 경기도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 당시 거의 검찰이 경기도청에 사무실에 차려놓고 상주하면서 압수를 했어요. 압수를 해서 수만 건의 자료를 가져가고, 그러고 나서 4월에서 5월 사이 이때 그 자료와 김성태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서 대북 송금이라는 스토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김성태의 주장이 대북 송금이라고 하면 거기를 경기도청에서 압수한 자료로 필요한 부분을 다 그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매칭을 시켜서. 그러니까 처음에 23년 1월에 김성태가 송환됐을 때는 대북 송금이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처음 그 전까지는 사실상 쌍방울의 그 변호사비 대납이 메인이었고, 그 왔을 때 뭐 그러니까 그 김성태가 공항에 입국했을 때 인터뷰를 간략하게 하는데 이재명만 모른다. 그러면 맞아, 기억나. 이렇게 아예 완강히 부인을 해요. 완강히 부인을 해서 이건 뭐 저희 추측인데, 그러고 와서 1, 2월 한 2달 정도는 검찰과 김성태 간의 딜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 사이에서 뭔가 완성이 되니까 이때는 해당 스토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도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그 압수수색까지 끝난 다음부터 이제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대북 송금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백업이 되니까 그러고서는 이화영을 불러다가 이 백업된 스토리를 가지고 스토리 인정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저희는 진술쌤이다라는 부분은 이제 경기도에서 압수수색까지 다 해왔잖아요. 해왔으니까 이 내용들을 가지고 스토리를 완성해야 되니까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등등 이 공무원 관계자들을 거의 매일같이 수원지검으로 불러서 데려다 놓고 세미나 하듯이 이제 서로 말 맞추고 스토리 만들어 나가고 이런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이라는 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가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쌍방울을 통해서 쌍방울을 끌어들여서 북한에다 줬다, 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죠? 두 가지죠. 하나는
경기도가 북한에 스마트팜을 지어주긴 했는데 그거를 경기도가 돈을 안 주고 쌍방울한테 야 니네가 좀 줘 했다는 게 500만 달러. 그 다음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 비용으로 대선 주자에서 밀리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야 내가 북한에 한번 갔다 와서 몸값을 올려야겠다. 이래서 북한에 300만 불을 쥐어주면서 나 좀 불러줘 했다라는 거죠. 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했을 거라는 이제 그 의문이고 의심이고. 근데 그래서 그 와중에 나온 게 이제 연어회하고 술 파티를 갖다가 이화영하고 공범 쌍방울이랑 거기서 그 수원지검에서 파티를 벌였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법무부에서 이걸 최근에 다시 조사를 이제 했더니만은 교도관 한 명이 연어하고 술 파티 있었던 거 사실이다 진술을 했는데 청문회가 그 다음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나와서 교도관 그때 전수조사 다 했다 우리 그 당시에. 근데 그런 사실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 거냐. 법무부에서 했을 때는 교도관이 그때 연호하고 술 파티 있었어. 그래서 내가 항의도 했어. 담당 검사한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박상용 검사는 그거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우선은 법무부가 감찰을 한 게 단지 해당 교도관의 진술만 청취한 게 아닙니다. 교도관들이 이제 그 검찰로 이제 출정을 나가면 개호를 하잖아요. 개호할 때 옆에 앉아서 당시 특이 사항을 다 적어요. 출정 일지. 다 적고 그 출정 일지에 상당히 꼼꼼하게 적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그냥 이건 제 추측인데 그 당시에 향후 밝혀지면 본인들에게도 인사상 불이익이 올 만한 사안들이 너무 많으니까 본인들의 알리바리를 위해서 더욱더 꼼꼼히 적은 걸로 보여요. 근데 해당 자료도 다 입수한 겁니다. 법무부에서. 그 교도관들이 당시 상황을 적어놓은 교정 일지를 그걸 바탕으로 조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관련 교도관들의 진술을 청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교도관 한 명이 하는 거 봤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 명의 교도관들이 그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확인했죠. 아니 확인됐고 그럼 박상용 검사는 그런데 전부 다 38명인가? 그 다 조사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한참 문제가 돼갖고. 근데 그런 적 전혀 없었다 교도관들이. 그럼 박상용 검사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고 사실은 이 발언에서도 검사들이 자신들을 얼마나 기득권 세력으로 생각하는지가 나오는데 검사에게 주어진 권한은 수사권입니다. 그렇죠. 수사권이고 그다음에 형사 6부였던 서현욱 검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30년도에 전수조사하고 해당 내용은 내가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갔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내가 아름아름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였다고 하면 수사보고서로 올라가야죠.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법무 그 박상용 검사 청문회 나와서 다 조사했다고 했거든요.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조사 안 했어요? 그러면? 조사 안 했습니다. 그 박상용 검사 청문회에서 분명히 그 말을 했거든 지금. 그때 청문회 9월 22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먼저 그러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40명 넘는 교도관들 전수조사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연어 술 파티 있었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게 나중에 거짓말로 해서 위증죄로 기소가 된다면 아마 박상용 검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조사했다. 근데 그 조사라는 것이 내가 전화해서 물어보든지 문자를 보냈던지 뭐 이런 부분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저 조사라는 것이 흔히 검사가 얘기하는 그런 조사가 아니다. 그러고 뭐 40명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다. 이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뭐 그 전화 기록이야 다 삭제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선을 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뻔뻔하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근데 법무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당시 너네 수원지검으로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받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조사 받았다고 진술한 교도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술한 교도관이 없는 거로 알고 있다는 거하고 없다는 거하고는 좀 뉘앙스가 다른데 법무부에서 그렇게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법무부가 조사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는 법무부에서 수원구치소를 전수 조사를 하고 다 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날 때쯤 해당 조사관이 이화영 부지사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근데 조사 방식이 어떻게 됐냐면 앞에 한 2달 정도 조사한 것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들을 이화영 부지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래 했다는데 당신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당신이 아는 건 뭡니까? 이렇게 다.
예. 이렇게 했으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조사한 내용을 알게 된 거죠. 법무부에서 조사한 걸 예. 이화영 부지사가 알고 이화영 부지사가 김광민 변호사한테 예, 얘기해 준 거예요. 저한테 받은 거니까 제가 법무부로부터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그랬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거짓말을 했을 리는 뭐 그 사람 모르는 거긴 하지만 법무부서에 말했다는 게 그렇게 예. 말했다는 거 거짓으로 말했을 리는 없을 테고. 지금 상황에서 이화영 부지사는 예. 사실상 진실에 가까워져 가는 상황이잖아요. 예. 진실에 가까워져 가는 상황에서 말꼬리 잡힐 일을 할 리는 없습니다. 일리는 없고. 예. 아니,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 굉장히 중요한 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권한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장을 받아서 내지는 입건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게 법무부가 아니라 아니면 수원지검이. 수원지검이 그 당시에 수원지검이 예. 교도관들을 수원지검이 무슨 권한으로 교도관을 불러서 조사를 해요. 그게 안 된다고요. 내부 감사도 아니고 별개 국가기관이잖아요. 예, 예. 별개 국가기관에는 공무원들을 자기가 범죄자로 입건한 거지나 아니면 범죄가 있어서 피의자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이렇게 불러서 조사한 게 아니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다음에 무슨 조사를 검사가 부장검사 자기 컴퓨터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조사를 했으면 부장검사가, 그걸 했으면 공문서로 남겨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현욱 부장검사가 그 당시에 이제 수원지검의 담당 부장검사였더라고요. 입장문을 하나 발표를 했어. 그런데 그때 교도관 38명 전원 조사했다, 이 사람도. 그래서 형사 6부장, 그러니까 당시 지금은 전보를 갔으니까 그 형사 6부장 컴퓨터에 다 저장해 뒀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봐라. 은폐하는 건지 아닌 건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조사를 했고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서 컴퓨터에 저장했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 서류를 어떻게 믿어요? 그 서류는 서현우 개인이 그냥 끄적끄적 그렇지. 쓴 서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이게 기록으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수사 자체가 아니었으니까 수사 기록이 안 남은 거죠. 안 남은 거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 검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예. 검사들은 본인의 권한도 없는 일을 가지고 내가 했으니까 맞아라고 주장하면 예. 대한민국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줘요. 그러니까 저러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나와서 그렇게 눈 동그랗게 뜨면서 그런 일 없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거짓말하니까. 국회에서 한 발언은 사실상 제가 진짜로 조사를 했다면 직권남용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겁니다. 예. 아니 근데 아까 그 박상영 검사 다 조사했다 그러는데 없었다고 한 건 너무 당당하죠. 침을 안 발랐는데. 너무 당당하죠. 만약 거짓말이고 박상용이 거짓말한 게 저거 하나뿐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수없이 많습니다. 저게 그럼 확실히 거짓말이라는 거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참. 아니 그러면은 법무부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다 교도관들을 조사해서 그런 사실을 수원지검에서 그 당시에 조사하지 않았다는 걸 그럼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법무부에서 그런 얘기를 왜 안 해요, 그러면은? 그때 그냥 달랑 교도관 한 명이 진술을 술 먹었다고 하더라, 연어회도 들어왔다고 하더라, 이 얘기만 발표를 했지, 네. 그 당시에 수원지검에서 이 사람들 조사한 거 다, 조사했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법무부에서는 왜 그 얘기를 안 했을까요? 우선 이거 제 추측인데요. 예. 네, 법무부가 우선은 수원구치소를 감찰을 해서 예. 해당 비위 사실들을 확인을 했고 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원구치소 감찰은 수원지검 감찰을 위한 전 단계인 걸로 보이고 예, 예. 그래서 수원지검 감찰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 그때 아마 공개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번에 발표한 거는 이러한 사유가 있으니 예. 수원지검을 감찰한다라고 하면서 최소한으로 공개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 그 감찰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네. 미리 다 패를 까면 안 되는 거니까. 아니 감찰하고 징계하고 형사고발해야죠, 이 정도면. 감찰에서 나오면 수사 전환해야 되고. 예. 이게 그 보면은 이화영 그 출정 기록 있지 않습니까? 뭔 사전에 좀 주신 자료가 있어갖고 저희가 좀 그걸 정리를 했는데 5월 17일 날이 그 연어 파티 뭐 이거 네네. 날이잖아요. 예. 이때 보니까 두 번 조사를 했더라고요. 5월 17일 날. 하나는 그 1500 오전에 10시에 1505호실 수원지검, 그리고 오후 14시 오후 2시에 그러니까 1313호실 저기가 이제 연어 파티가 있었다는 날인데 두 번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오후 그 1313호실은 구치감 대기라고 옆에 써 있는데 저게 무슨 말입니까? 저걸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박상용 검사가 아까 거짓말한 게 한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부분에서도 거짓말을 해요. 저 당시에 변호사가 입회를 했고 변호사가 입회했는데 어떻게 술을 먹일 수 있냐. 그 얘기 했어요. 주장을 하는데 변호인도 그런 얘기 안 했다, 술 먹었다는 얘기. 그 변호인은 설주환 변호사인데 설주환 변호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내가 이화영 수사를 전담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게 맞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박상용과 설주환의 진술이 합쳐지면서 이화영이 거짓말이다라는 결론을 이르는 건데 예. 저 내용을 보면 뭐냐면 오전에는 15층을 갖고 오후에는 13층을 갔잖아요. 1500이 예. 15층이 예. 아마 부부장실 같고 예. 1033호실은 박상용 검사실이에요. 예. 예. 처음 오전에 그 15층을 갔을 때는 이화영 부지사가 갑니다. 예. 예, 가고 오후에 1313을 불릴 때는 조사를 거부해요. 이때는 예, 조사를 거부하고 구치감에서 대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구치감 대기라고 써 있는 거구나. 예. 그리고 저녁 때 다시 1313에서 부른 걸로 보이는데 그때는 간 걸로 보여요. 그때는 그 예. 기록이 없네 그러면은 예. 저녁 거는. 그러니까 그걸 나눠서 쓰진 않은 거죠. 예. 나눠서 쓰진 않은 거고 그리고 변호사가 검찰청에서 자신의 의뢰인을 예. 수감돼 있는 자신의 의뢰인을 만나는 경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예. 접견이랑 수사 참여. 예. 예. 그런데 저 당시에 접견 기록은 뭐 변호인 아래표를 접견기요? 보시면 예. 아래표를 보면 예. 설주환 변호사의 접견 기록이 10시부터 10시 18분까지 딱 18분 동안 했잖아요. 짧게 했네. 예, 짧게 했고 예. 저거는 오전 조사 들어가기 전에 접견한 거예요. 아, 오전 조사에 10시 요거 1505 조사. 전에 예. 조사 들어가기 전에 예. 조사하기 전에 변호인 접견 좀 하겠습니다. 예, 예. 해가지고 검찰청에 있는 변호인 접견실 가서 짧게 접견을 하고 돌아온 겁니다. 예. 돌아온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오전에는 어쨌든 변호인이 있었어. 변호인 있었다. 예. 그리고 근데 오전 조사에도 조서가 없습니다. 조서가 없다. 조사를 했으면 조서가 있어야 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오전에 조사를 안 한 거예요. 아. 조사를 안 했으면 설주환 변호사는 10시 18분에 나갔어야 됩니다. 10시 18분 이후에 조사를 하지 않는데도 검찰청 내에서 이화영이랑 같이 있었으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뭔가 조서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조서 있었으면은. 없어요. 조서가 없고 오후에 1313호실도 조서는 당연히 없습니다. 구치감 대기니까. 그리고 네. 전날 그러니까 저게 그 전에 아까 그 서윤욱 부장검사가 예. 그 CG로 다시 한번 좀 돌려봐 주세요. 뭐라고 말했냐면 입장문에서 변호인이 이화영 변호인 이게 설주환 변호사를 말하는 걸 거 아니에요. 57일 날 오후 3시 48분부터 저녁 6시 13분 동안 입회에 있었다. 그리고 그때 변호인이 설주환 변호사가 술 먹는 장면을 못 봤다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오전 10시부터 10시 18분까지만 그 설주환 변호사가 있었다면은 전화를 있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 예. 전화를 저 때는 그럼 설주환 변호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선은 서윤욱 검사는 예. 저 당시에는 수원지검 없었습니다. 저 이후에 왔던 검사고 예. 부장이고 예. 그리고 지금 대립되잖아요. 그 출정 기록, 그 접견 그렇지. 기록과 예. 그 서윤욱 검사의 주장이 대립되잖아요. 그러네. 예. 대립되면 사실은 기록을 믿어야죠. 그리고 당사자인 이화영의 진술도 기록과 일치합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그 변호인 좀 전에 그 서현욱 부장 얘기에 보면 예. 오후 시간대에 있잖아요. 예.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조사를 받는 데만 변호인이 참여할 수가 있어요. 예. 아니면 둘이 따로 만나서 조사 전에 접견하거나. 근데 조사 참여를 했으면 조서가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 없어요. 오후 조서는 없는 건 확실한 거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이 상황에 변호인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저 3시간 동안을 걷다 그러면 아무나 그냥 묵묵부답하고 예, 다들 그럴 이렇게 이유가 있었다는 없는 얘기도 아니고. 거고 사실은 조서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방에서 3시간 동안 오후에 있었다는 것부터가 문제예요. 검찰 조사는. 사람을 왜 데려다 놓고 조서도 안 쓸 거면서 뭘 했냐는 거죠. 그럼 저 설주환 변호사는 어쨌든 이화영 그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잖아요. 저 당시. 예. 저 당시에. 그러면은 저 때 같이 오전에만 있었고 오후에 없었는데 네. 저렇게 어쨌든 술 먹은 거 그 못 봤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주환 변호사가. 예.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은 왜 검찰 쪽에 자기가 술 먹은 걸 잊지도 않았었는데 왜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힘을 실어줬을까요 그러면은? 저렇게 되고 제가 해당 지금 보여드린 예. 제가 자료를 공개하고 나서 예. 설주환 변호사 이거 언론 보도는 안 됐는데 모 평론가와의 통화에서 예. 제가 수원지검에서 저녁 먹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때 술 먹는 걸 제가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대요. 아. 아 본인이 없었으니까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수원지검에서 술 먹은 걸 본 적은 없다. 예. 거짓말 아니죠. 예. 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당연히 이 진술과 검찰의 주장이 합쳐져서 수원지검에서 술 먹은 사실은 없다. 이게 된 건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 게 내가 수원지검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
저녁 식사 자리에 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을 그 말을 예를 들어서 저 수원지검 서현옥 부장검사나 뭐 박상용 검사한테 그 얘기를 이렇게 했다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말이 연호에 술 파티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는 걸 다 알 텐데. 그럼 나 그 설주환 변호사가 더 이상한데 그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뭐 물론 그러니까 이화영 변호사라고는 했지만은 변호인이면은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은 예. 당시 본인의 회유에 예. 동참했다고 주장합니다. 아, 설주환 변호사가 검찰과 한편이 돼서 그럼 본인을 이화영을 회유하려고 했다.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은. 그 주장은 예. 그리고 근데 그 이후의 정황을 보면 예. 검찰은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사건건 설주환 핑계를 대고 설주환은 그렇지. 예. 정확하지 않은 워딩을 통해서 검찰의 주장을 백업해 줘 왔죠. 예. 예. 그럼 어쨌든 저 가장 중요한 건 그거네요. 5월 17일 날 저렇게 긴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서현옥 부장검사의 얘기를 다 믿는다 하더라도 긴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조사를 했으면 당연히 변호인이 입회했을 거고 조소가 남아있을 거 아니냐. 예. 근데 조소가 전혀 없다는 거죠 지금. 조서도 없고 그리고 박상용 검사는 전날 공범들을 다 같이 부른 거예요. 왜 다 같이 불렀냐라고 하니까 대지조사의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공범들 이렇게 다 같이 부른 날이 거의 한 50회 정도 되는데 대지조서 신문조서가 있는 거는 10개가 안 돼요. 전날도 당연히 없고. 다 불렀는데 조서가 없다는 그러니까 불렀으면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화영 등등이 공범들을 동시에 부른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1313호실에 다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 왜 공범 분리 원칙 안 지키고 왜 이렇게 다 한 곳에 몰아놨냐? 라고 물어보니 대지조사하려고 부른 거예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대지 신문조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저 자료를 보면 저렇게 수없이 공범들을 불러놓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조서가 하나도 없더라. 미작성했더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부른 거는 그러니까 출정 기록은 다 그 구치소에 남아 있는 거니까 이건 사실일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사람들 다 불렀다는 거는. 불렀고. 근데 불러서 뭐 했는지가 조서가 없더라. 예. 그 사실은 이 사건은 저거 하나로 정리가 되는 사건이에요. 사실 맞죠. 네, 저거 그럼 한장 검찰에서는 수원지검에서 뭐라고 해명을 해요? 그렇죠? 계속 대지 조사를 위해서 불렀고 조서를 왜 작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아니 그 말이 되나? 그럼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 그러면은? 그리고 사실은 이 건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어떤 규정 그 대검 예규에 뭐가 있냐면 구속된 수용자를 출정시킬 때는 무조건 조서를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김성태를 불러다가 특혜를 줬지만 대부분 수용자들은 검찰에 끌려나가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불러다가 조사 안 하고 그냥 검찰 그 사무실 옆에 그냥 하루 종일 앉혀놓는 거예요. 이걸로 고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수감된 수용자를 부를 때는 무조건 조서를 남겨라. 이게 지네들 예규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무시하고 지금 저런 짓을 한 거예요. 아니 양 변호사, 나는 어쨌든 내 법조인은 아니지만은 이거는 저렇게 저게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저렇게 뭐가 진짜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조서도 안 남기고 저건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냥 과감하게 무모하게 저렇게 했을까라는 이런 의심이 제기된 게 이번 사건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비슷한 특수검사들 사건에서 이런 일들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대표적으로 그렇게 꼽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초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수부 검사들의 수사 방식이 전문 용어입니다. 이른바 왁구를 짠다 그래요.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틀을 짠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들이 밑그림을 그려요.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야 여기는 빨간색 필요하고 여기는 파란색 필요하네. 여기는 기다란 거 필요하네. 그러면 압수수색을 통해서 비슷한 것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끼워 맞히다 보면 원래 그 그림에 맞는 그림은 아니니까 어긋나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뭘로 보충하냐면 저렇게 불러다 놓고 얘기로 보충을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가정입니다만. 야, 잠깐만. 18일 날 만났다고 했는데 너는 18일 날은 없었네 보니까 야, 이건 날짜 안 되겠다. 이런 식의 조율을 하려면 그게 재판에서 기록으로 확실하게 회출이 될 때까지 많은 작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오랫동안 뭐 하루 건너 하나 어떨 때는 이틀 연속 부른 날도 있어요. 그게 왜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얘기 나올 때마다 꼭 덧붙이는 게 이런 식의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사람들의 말을 근거로 법원이 유죄를 내리는 그것부터가 잘못되고 사실은 가장 큰 잘못은 법원이 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건 좀 약간은 다르긴 합니다만 법정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검찰에
자주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검찰에 출석한 다음에 법원에 갔으니까 이 증인 못 믿겠다고 그래서 무죄 나온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예. 누구 사건인지 아세요? 김학의 사건 때는 그렇게 해서 무죄를 줬어요. 김학의 네. 김학의 사건. 김학의 사건 때는 김학의에게 뇌물 줬다는 사람 이 진술이 오염됐을 수 있다고 해서 법원이 유일하게. 무죄로 줬어요. 하필이면. 근데 이 사건은 이 출정 기록이 저렇게 남아 있는데 이상하네. 네. 그러면은 그 서현옥 부장검사가 그때 입장문에 저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화영 변호사는 설주한 변호사가 오후 3시 48분부터 6시 13분까지 입회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저 때 그러니까 조서가 안 남아있다는 거 보니까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그러면 그 연어회랑 술 파티를 하고 얘네들이 이른바 진술 세미나 조서에 그걸 남길 수는 없을 때 그걸 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전날은 제가 자료를 다시 봐야 되긴 한데 정확하게는 아마 저녁 9시경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예. 어쨌든 간에 저 기간에 조서가 없는 거는 네네. 뭔가 그러니까 조서를 꾸밀 만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세미나를 한 거다. 말을 맞추기 위해서. 세미나하고 특혜 제공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저녁 때 되니까는 연어하고 이제 소주 시켰고.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날짜에 수원지검으로 연어를 배달했다는 식당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럼 설주한 변호사는 저 시기에 저 법정에서 그러니까 수원지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구글 기록이나 아니면 블랙박스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설주한 변호사는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설주한 변호사가 초기부터 불명확하게 얘기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이화영 수사는 내가 전담했다. 자료가 그렇다고 하면 그게 맞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 캘린더 보고 확인해서 말씀해 주면 될 텐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본인이 다칠 얘기도 안 하고 그렇다고 검찰을 반박하는 얘기도 안 합니다. 의심스럽네. 의심스러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모를 이렇게 짜고 이렇게 하진 않았다고 할지라도 분위기상 내가 여기서 뭐 모르는 얘기 내지는 진실이라든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을 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니 나는 이 시간에만 있었으니까 몰라요.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 몰라요라는 얘기 중에서 검찰은 딱 필요한 부분을 따서 또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설주한 변호사도 완전히 이게 결백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입장에서는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도 저도 아닌 상황 모호하게 얘기를 하면 양쪽으로부터 안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그 교도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술 먹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한 그 교도관. 교도관은 계속 붙어 있었잖아요. 네네. 교도관은 그 설주한 변호사가 옆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라고 했든지 모르세요? 그 부분은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 바는 없고요. 어쨌든 법무부의 내용은 저는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확인한 거고.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정 일지가 다 기록 보관돼 있으니 향후 출정 일지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면 명확해질 겁니다. 출정 일지 그러니까 거기 교도관 변호사 같이 입회 있었다 안 있었다 이것도 다 나오죠. 한다 이거죠. 다 나오고 그날 상황 5월 17일 상황에 대한 이화영 부지사 주장은 설주한 변호사는 없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주장을 이화영 전 부지사뿐만이 아니라 그 쌍방울 관련해서 KH그룹 부회장 조 씨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어디서 배달을 시켰는지 그리고 기가 막히게도 그게 점점 범위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그 층에서 야근하는 검사하고 직원들 전체까지 돌아갔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요 사건 이후에 한 몇 달 뒤에 또 연어하고 또 연어 엄청 좋아했나 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그 어쨌든 그 일지가 그건 법무부에서 지금 다 갖고 있을 테고. 갖고 있죠. 그것만 보면은 저 수원지검의 말이 다 거짓말이고 이런 게 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밝혀지겠네, 그거는. 당연히. 저는 뭐 이미 사실상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한쪽 얘기만 들으면 우리가 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기록이 있잖아요. 증거 자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증거 자료가 있고 저쪽에는 서영욱 부장이 본인이 직접 조사했고 조사 권한도 없는데 본인이 컴퓨터에 개인적으로 저장했다라는 공 기록이 아니라 그 출장 기록은 공문서예요. 그럼 그걸 원래는 그러니까 형사국 부장 개인 컴퓨터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저걸 조사를 만약 진짜로 했었다면은 수사를 했어야죠. 이게 수사를 했어. 저게 그러니까 혐의가 없으니까 수사를 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지검에서
수사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누구를 어떻게 수사를 해요? 누구를 어떻게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검사가 수사한 사건이고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당시 유력 후보를 지금 잡을 수 있는 사건을 지금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데 그럼 그 수원지검 내 다른 검사가 그걸 수사를 해요? 그럼 수원지검 저 서현욱 그 형사 6부장은 당시에 서현욱 부장은 조사도 하지 않고 교도관 38명의 조사한 내용을 갖다가 다 얘는 이렇게 말했고 B는 이렇게 말했고 이걸 다 그럼 가짜로 다 적어놨.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돼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당시에 제가 수원지검 검사들을 고발했었습니다. 행정법 위반으로. 그래서 원래는 행정법에는 그 교정시설 내는 뭐 반입 금지 물품이 있고 이걸 반입하면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도관들의 감시하에 있는 수원지검도 행정법 대상의 교정시설을 봐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교정시설에 금지되어 있는 주류들을 반입했으니 위법하다 하고 고발했습니다. 수원지검 검사들의 박상영 검사 등을. 이 부분은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저 내용을 전수조사했다고 하면 사실은 수원지검이 아니라 제가 고발했으니까 고발했으니까 공수처가 됐든 경찰이 됐든 여기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조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조사가 됐다라고 하면 수원지검에서 이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수원지검이 현재 고발돼 있는 사건을 무시하고 자기네들이 그냥 자체 조사했다라는 거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저거 무슨 뭐 내용이 정말로 있다면 어떻게 적어놨을지 궁금하긴 하네. 만약에 실제로 저게 있다라고 한다면. A 교도관은 이렇게 말했고 38번째 교도관은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까지 다 그걸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소설로서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몇몇 교도관들에게 전화해서 그러니까 그 한두 명 주로 왔던 교도관들 전화해서 뭐 이런 거 봤냐? 그러니까 뭐 교도관 예 봤습니다 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청취하고 뭐 없다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 이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 이게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 핵심은 우리가 앞에도 잠깐 말했지만 연호회하고 술 파티 이건 사실 아니야. 이건 아니고 검찰이 사건 당사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조작하고 조작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당신들 좀 협조 좀 해 하고 먹으면서 하자 우리 이렇게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조작하고 회유. 이거의 핵심은 김성태와 수원지검이 얼마나 유착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파티는 그 유착의 결과물인 거죠. 이 정도까지 유착이 됐기 때문에 술 파티라는 현상이 나타난 거고. 그러면 수원지검과 김성태가 유착돼 가지고 얻으려고 했던 결과물은 뭐냐? 그거는 이재명의 구속이죠. 이재명이 자기 북한 가려고 돈을 쌍방울 통해서 보내라고 한 거다. 그렇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돼서 이제 이화영이 관련 지수를 하고 물론 이화영 부지사가 좀 나이브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변호사한테 야, 그 당시 이재명 기사 좀 검색해줘. 그래서 검색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의도에 있었네요라고 하니까 그 날짜를 부른 거예요. 자기가 보고했던 날짜를 그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건데 이거는 특수부의 수사 방식은 너무 몰랐던 나이브한 결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진술이 나오고 나서 그해 7월에 법원에서 증거 동의를 받으려고 했어요. 이화영이 해당 증거 동의합니다 하고 하면 그 증거가 곧바로 이재명한테 넘어가고 그래서 그 직후에 이재명을 수원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합니다. 소환 조사를 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치는다는 계획이었던 거죠. 계획이었는데 여기서 이화영이 뒤늦게라도 증거 동의를 거부해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그게 진행이 안 됐구나. 그때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이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못한 거죠.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있었구만. 그때 이화영이 증거 동의를 해가지고 해당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에 들어갔다고 하면 끝나는 거네 그냥. 지금 결과가 어떻게 돼서 장담 못합니다. 그때 왜 한참 뭐 법정에서 이화영 전 지사가 입장을 바꾸네 마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부인이 뭐 와서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전쟁이었고 사모님이 그때 검찰에 협조했다라고 추정되는 설주환 말고 다른 변호사, 그 다른 변호사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해임하고, 근데 이제 해임은 피고인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직접 해임을 하고 법원에 출석을 해서 해당 변호사 내가 해임했으니까 변론권 박탈해라 주장하고 부지사님한테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이제 물론 이게 그러니까 그 정확한 법무부에서 다 조사하고 그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이제 퍼즐이 좀 이렇게 맞춰지네.